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뭐 야구, 그다음에 배구, 그다음에 뭐 축구 뭐 이렇게 다 있으니까 한꺼번에 이제 분석해 드리도록 하고, 작년보다 덥다고요? 작년보다 더 더운 건가? 아무튼 뭐 체감상 그냥 덥네요. 더워. 작년에도 덥긴 더웠는데 올해가 더 덥나? 모르겠네. 뉴스로 보면은 뭐 맨날 이제 한 해 지날 때마다 역대 뭐 최고 더움이 온다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데 잘 모르겠다. 덥긴 덥네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제 경기는 국내는 뭐 일야랑 뭐 배구들은 하나씩 좀 뭐 낙된 게 아쉽고, 그 다음에 이제 물부는 그래도 뭐 가장 좋아했던 거는 뭐 잘 들어오긴 했네요. 샘프도 웹 꺼내고 홈에서 지나는데 초반에 2실점하고 잘 막아줬죠. 샌디는 뭐 푸근했고, C컵도 뭐 어제와 같이 핵전쟁했고. 근데 매츠가 물론 이제 시즌 포기한 거는 알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센가고 상대는 투수는 뭐 근본이 없는 투수인데 그래도 이겨주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벌레네요. 이제 매츠는 뭐 이제 갈 일이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뭐 그렇다. 또 물분은 되는데, 오늘은 이제 국내 경기들 뭐 국내 플러스 뭐 축구 뭐 경기들이 뭐 1년은 국내가 아니긴 하지만은 괜찮아 보이는 경기들이 많은데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흥국대 GS. 흥국대 GS. 자, 이 경기 일단은 GS가 지난 이제 기업전 황민경이 안 나온다고 해서 좀 쫄렸는데, 결국에는 GS도 지금 리시브 라인 중에서 건민지가 거의 뭐 폭탄급이었죠. 그 한 초반에 이제 못 받으니까 타상현이 바로 빼버렸고, 그 뒤에 이제 다른 친구 넣어서 했는데 그나마 됐고.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긴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그때 분석하면서 말했지만은 지금 안혜진이 부상으로 지금 수술로 인해서 빠져있기 때문에 김지원 체제로 혼자 가야 된다는 거. 물론 그 어린 친구 있잖아요. 걔 이름 기억도 안 난다. 걔가 나와서 뭐 판도를 바꾸나 싶었지만은 결국엔 안 되잖아요. 백토스 자체도 좀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문지윤 혼자 고군분투했지만은 결국엔 또 막히고, 나머지 이제 레프트 자리에서도 계속적으로 막히는 현상을 보여주면서 뭐 졌죠. 그냥 리시버 터지고 세터가 잘 이끌어주지 못하니까 그냥 터져버렸고, 반대로 뭐 흥국이 촌부리 상대로 뭐 3대5 이긴 거뭐 잘했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촌부리를 높게 솔직히 평가한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흥국보다 낫지 않나. 그래서 세터의 기량이 좀 더 좋았기 때문에. 근데 지난 경기도 그렇고,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뭐 이게 신장 사이즈가 낮다 보니까 뭐 흥국한테도 계속 공격 때리면은 유효블락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리시브 자체는 그냥 폭발됐고. 그냥 흥국이 그 경기를 이제 뭐 이기긴 했는데 잘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촌부리가 더럽게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높이 부분에서도 GS가 센터라인이 물론 이제 한수지랑 뭐 이제 젊은 친구 키운다 오세훈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문명화 돌려가면서 쓰잖아요. 높이가 뭐 쟤네보다 낫죠. 촌부리를 설명하면서도 말했지만 센터 라인이 무슨 키가 180도 안 되는 애들이 쓰도록 해요. 그런 거 보면은 뭐 뭐 좀 그렇다. 흥국이 그냥 단지 그 경기를 촌불이라 갖고 좀 잘해 보였던 거지. 물론 이제 뭐 현주라든지 이런 친구들 뭐 올라오는 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GS의 원래 이제 기존 솔직히 국내 싸움에서는 GS의 선수들이 짬이 더 많기도 하고 뭐더 잘하기도 하고, 뭐 신장 사이즈에서도 촌부리와 비교했을 때 딸릴 부분도 아니고, 뭐 결국에는 오늘도 이 김지원 얘가 얼마나 잘 끌어줄지 뭐 그게 좀 걱정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국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GS 승 보고. 그리고 이 경기는 물론 이제 짱깨식으로 계산하면은 GS가 IBK한테 털렸네, 개 털렸네. 뭐 흥국도 개 털렸고. 근데 뭐 촌부리를 이제 GS보다 좀 더 깔끔한 점수를 잡았다. 뭐 비등하게 갈 수 있잖아. 풀세트까지 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데, 그래도 이기면은 확 쳐버리. 이 경기는 흐름을 타는 팀이 그냥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인까지도 보고. 그다음에 근데 왜 오버를 보냐? 3대1도 오버잖아요. 어차피 이거 2.5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기준점도 180점 되면은 뭐 3대1 스코어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두 번째, 기업 대 촌부리.
요 경기는 사실상 그 앞 경기 있잖아요. 방금 했던 거. 한국이랑 이제 GS 둘 중에 뭐 한 팀이 3대 0 뭐 이런 경기만 안 나오면은 그냥 기업이 1위 확정이거든요. 근데 뭐 3대 0이 나온다고 해도 기업이 뭐 한 세트만 따고 뭐 끝내면 상관없고 또 아니면 점수 득실을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뭐 현관 그런 거 상관없이 앞에서 뭐 한 세트 따주긴 했는데 아무튼 뭐 IBK는 사실상 여경기에 힘을 뭐 크게 쓸 필요는 없죠. 그리고 지난 경기 뭐 황민경도 이제 휴식 차원에서 또 쉬어준 것도 있고 오늘도 뭐 좀 베테랑인 애들 치워 뭐 해주겠죠. 그래서 뭐 돌려주면은 근데 이제 결국엔 그거예요. 호철이 형이 작년도 그렇고 그 이제 팀이 아닌 수준일 때 있잖아요. 막 태업하고 막 감독이랑 이제 그 감독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감독이랑 이제 뭐 태업설 있고 막 난리 해가지고 했을 때 대줄 때는 또 시원하게 대줬어요. 그래서 아마 뭐 지금 뭐 엄청 급박한 상황도 아니기도 하고 샤라샵상님 제가 봤을 별풍선 때는 100개 롯데 돌릴 거라 감사합니다. 봅니다. 뭐 이제 워밍업 전에 있는 백업 애들 쓸 거라 보는데 결국에는 그걸 천불이가 받아 먹을 수 있냐 없냐 요거 싸움이에요. 근데 하는 꼬라지 보면은 음흠르님 이거 뭐 구독 받아 먹을 6개월 수 있나 감사합니다. 생각하는데 요 경기는 딱 그 느낌인데 결국에는 그래도 2.5 풀이니까 1.5 풀도 아니고 2.5 풀 그래도 한국 와갖고 빵 세트 따고 있는데 한 세트는 백업 애들을 상대로 잡아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여기는 뭐 천불이 프랜승 볼게요. 그냥 여건상 봤을 때는 뭐 천불이가 그래도 한 세트는 따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IBK 그 세터 있잖아요. 걔 태국 걔도 이제 태국 사람 아닙니까? 연민의 정을 발휘해서 뭐 한 세트 정도는 줄 수도 있지 않나. 천불이 프랜스 언어번은 굳이 볼 필요가 없죠. 뭐 만약 기업 마인을 본다 그러면은 뭐 언더를 좀 찍어 보시는 게 낫겠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미 대 아쿠 토고 대 피터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자유경기 토고가 뭐 잘 던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좀 걸림돌이라고 하면은 한 번 맞을 때 희한하게 좀 시원하게 매차게 쳐맞죠. 뭐 5실점 4실점씩 깔고 가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뭐 토고가 야쿠 상대로는 좀 상대 전적인 부분이 좀 안 좋죠. 작년도 그렇고 뭐 올해도 그렇고 물론 지금 바다 자체는 요미가 좀 더 잘 돌아가고 있는 건 맞긴 한데 상대 투수 야코의 피터스 뭐 얘가 뭐 콜스풀 콜스 피칭을 솔직히 토고보다 더 잘 찍어주는 그런 선수는 아니긴 하지만은 5이닝 딸이 하고 뭐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되고 그리고 불펜 소모도 뭐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패전 애들이 좀 많이 나왔을 뿐이지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좀 던져주고 뒤에 막아주면은 뭐 충분히 비빌 수 있는 사이즈 아닐까라는 생각 들고 근데 결국에는 토고가 피터스보다 낫고 빠따도 요미가 조금 더 낫긴 하지만은 이 상성적인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야코풀 그냥 찍어볼게요.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 결국에는 토고에 좀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요미 바다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오버. 주니치 대 한신, 아카치 대 비슬리. 예. 이 젊은 친구죠. 첫 경기는 뭐 야쿠전 그 1이닝 던진 건 의미가 없긴 한데 요코전 뭐 무실점 피칭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의 공을 보면서 좀 느낀 게 약간 뭐랄까 제구가 좀 안 될 때가 가끔씩 있어요. 흩날리는 경우가 있다. 볼질이 좀 위험하지 않나. 쌓아놓고 한 방을 또 쳐맞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근데 그 뭐 경기 자체가 엄청 많았던 것도 아니고 좀 더 지켜봐야긴 했죠. 그 경기 자체를 좀 뭐 흔들렸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반대로 한신의 비슬리 뭐 불펜으로서 나와갖고 뭐 던지다가 이제 오늘 뭐 선발이긴 한데 뭐 얼마나 길게 던지겠어요. 뒤에 뭐 불펜 좀 붙여서 나오겠죠. 그런 거 생각하면 둘 다 뭐 불안한 요소는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나고야 덤인데 이제 5점으로 줬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요연기는 뭐 승패로는 솔직히 좀 찍기가 애매해요. 뭐 나카치가 한 번 잘 던져줬다고 그걸 믿고 가기에는 또 볼질에 대한 요소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여기는 그래도 뭐 그냥 1점 더 바꿔내 찍고 그 다음에 5.5니까 그냥 오버를 뭐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히로 대 요코, 도코다 대 바우어. 여기는 이제 이름만 봤을 때 둘 다 믿을 수 있는 투수죠. 근데 조금 더 뭐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건 역시나 도코다죠. 도코다는 뭐 올 시즌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고, 물론 바우어도 물부산 잘 던지고 있는 건 사실한데 실점적인 뭐 비율을 봐도 바우어가 그래도 꾸준하게 뭐 평균 2실점 이상씩 뭐 2.3실점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믿음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뭐 도코다가 올 시즌 이제 요코 상대로는 많은 경기를 소화했어요. 많은 경기를 소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콜스 이상 피칭에 뭐 3실점 이상씩 간 경기가 한 번밖에 없고, 바오는 이제 한 번 쳐맞았던 기억이 있긴 하죠. 그때 이제 히로 처음 만나고 두 번째 만나니까 또 상태가 조금 안 좋았을 때 쳐맞았던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그때보다는 좀 더 안정감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뭐 도코다 쪽이 좀 더 낫다 생각이 들고, 물론 빠따적인 부분은 히로가 점수를 어제 좀 더 내면서 이겼는데 안타 개수는 솔직히 요코가 좀 더 잘 치긴 합니다. 근데 이 경기가 히로가 그래도 정배를 받을 줄 알았는데 역배를 받았다. 도코다인데 물론 이제 뭐 안타의 타격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요코가 좀 더 많이 뽑아내기는 건 사실인데 득점을 못 올리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거. 그리고 이렇게 비등비등한 뭔가 투수적인 느낌이 들 때는 결국에는 뭐 프레임 바꾸고 가는 쪽이 1라에서는 더 확실히 좀 유리하기도 하고, 조용기는 히로 프랜승 볼게요. 그리고 두 투수 생각하면은 뭐 언더사이드 보셔도 괜찮겠죠. 뭐 최근에 뭐 경기들 봤을 때 뭐 6점, 8점 나는 거 보면 기준점 6.5면은 뭐 지난 이제 나왔던 투수들보다도 좀 더 안정감이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언더사이드도 뭐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지바 대 니오넴, 니시노 대 기타야마. 지바가 이제 니오넴한테 수입을 당하게 생겼네요. 뭐 어제도 치고 엊그제도 치고 타격감 자체는 뭐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오늘 선발에서는 니시노 뭐 필승조 불펜에서 이제 선발로 전향한 니시노가 올 시즌은 뭐 깔끔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닝 소화도 잘 되고 있고, 근데 희한하게도 올 시즌 니오넴 상대로는 좀 성적이 안 좋죠. 작년에 불펜으로 나왔을 때는 다 잘했는데 희한하게 니오넴만 만나면 5이닝밖에 못 끌어준다는 거. 그리고 니오넴이 기타야 아마 뭐 얘가 초반에서 초중반까지는 뭐 니시노처럼 괜찮았는데, 근데 최근에 보면은 실점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니시노보다도 이닝 소화력이 더 떨어지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빠따 자체는 뭐 니오넴이 뭐 이기고 있다 뭐 하는 부분에서 좀 더 뭐 낫다 생각하는데 솔직히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도 니시노가 물론 니오넴 상대로는 올 시즌 두 경기 좀 안 좋긴 한데 최근 페이스도 훨씬 기타야마보다 낫기도 하고 빠따적인 부분에서 크게 안 밀릴 거라 생각하고, 니오넴한테 수입을 당한다 이거는 개쪽 아닙니까? 그 경기는 지바승 보겠습니다. 지바승.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뭐 오버사이드 볼게요. 굳이 보면 오버.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오릭스 대 이제 라쿠텐, 타지마 대 다나카인데, 일단 타지마가 이제 5월 말 5월 한 31일 이후에 복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좀 흔들렸기도 하고, 근데 타지마가 뭐 통상적으로 뭐 아주 못 던지는 투수는 아니죠. 이름은 좀 타지마 나한테 오지 마라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은 잘 던져줬고, 특히나 타지마가 뭐 라쿠텐 상대로는 뭐 전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진짜 극강의 뭐 피칭을 보여주죠. 라쿠텐 상대로는 거의 뭐 킬러 수준의 그런 피칭을 보여준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지마가 또 좌투라는 게 있었잖아요. 라쿠텐은 또 좌타 라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타지마 이 좌투에 계속적으로 속절없이 당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라쿠텐이 우타 라인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랑 좀 다른 경기가 좀 나올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때 이후에 이제 복귀라서 간만의 경기라서 좀 흔들릴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2군에서의 피칭은 나쁘진 않았어요. 뭐 5경기 나와서 17이닝 뭐 1점대 뭐 괜찮았죠. 가장 최근 경기는 5이닝 2실점인가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2군에서도 좀 정상적으로 잘 던지고 올라왔다는 거에 뭐 믿음이 좀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름 뭐 이제는 라쿠텐이 타자 라인들이 좀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라쿠텐 상대로는 극강의 피칭을 보여줬고, 반대로 라쿠텐의 다나카 예전 같지가 않죠. 너무 오락가락이 심해가지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 시즌 오릭스전도 뭐 9실점 7실점 다 쳐맞았고, 작년도 반반 사이즈. 물론 기가 막히게 오늘 호투할 수도 있겠죠. 이런 친구들이 이제 늙었지만 이제 에이스 피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어제도 결국에는 뭐 오릭스가 라쿠텐 상대로 힘겹게라도 이겼고, 뭐 초반 경기는 이제 야마모토 상이 나오면서 자리 잡아줬고 연승 흐름도 타고 있고, 그래도
요 경기는 다나카 지금 이제 흐지부지 가고 있는 다나카보다는 복귀하고 2군에서 피칭이 나쁘지 않았고 나름 그래도 라코텐 상대로 피칭이 항상 좋았던 오릭스의 타지마를 믿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배당도 좀 뭐 안 좋게 보면은 배당이 좀 높다 볼 수도 있고 좋게 보면은 배당도 뭐 괜찮고 1.6대면은 뭐 괜찮다고 볼 수 있죠. 어제 경기가 1.55 대 2.04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뭐 오릭스 승 보는 게 맞지 않나. 음, 그리고 이제 기존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 오버. 오버사이드. 오버사이드도 뭐 생각해보시면 괜찮겠죠. 다나카야 뭐 한번 쳐맞으면은 혼자서도 오버 낼 수 있고, 타지마도 오랜만에 등판이기도 하고 이제는 완전 좌타 도배가 아닌 우타가 좀 섞여있는 라쿠텐이기 때문에 점수는 뭐 좀 줄 수 있다. 그래서 연기는 오릭스 승에 오버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LG 대 기움, 켈리 대 후라도. 어제 안호진이 열심히 잘 막았지만 결국에는 쳐맞고 내려갔죠. 그 뒤에 이제 빠따 지원도 안 되기도 하고 정말 할 수가 없는, 이제 정말 뭐 시즌 그냥 물 건너간 키움입니다. 오늘 사실상 켈리가 예전만큼의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조금 그렇죠. 물론 최근 3경기는 콜스풀 경기를 2번 찍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후라도는 초반에 점수 좀 많이 실점하다가 최근에 안정감이 그래도 잡힌 모습 많이 나아졌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키움에 빠다가 뭐 터져야지 말이지, 이기든가 말든가. 뭐 LG전도 그냥 나쁘지 않게 잘 던져줬고, 결국에는 이제 켈리의 좀 불안한 요소, 그리고 이제 키움의 이 벌레 같은 빠따, 뭘 좀 더 이제 못 믿을 것이냐 요건데, 요 경기는 켈리가 예전 모습이면은 뭐 이 정도 배당 받고 가긴 한데, 뭐 근데 사실상 뭐 임창규 나왔을 때 그렇긴 한데 후라도가 용병으로서 밥값은 해주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키움 2.5 프레임 가볼게요.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뭐 오버 볼게요. 굳이 보면 오버. 결국에는 키움 쪽으로 보면은 키움이 어느 정도 점수는 그래도 좀 내줘야 되긴 하겠죠. 그래서 오버. 그 다음에 롯데 대 NC. 박세용 대 와이드너인데 어제 경기는 사실상 패디가 정보근에게 투런을 맞는다. 이거는 좀 상상을 좀 할 수가 없었던 그 부분인데 정보근이 투런을 갈기면서 이제 패디가 무너져 버렸죠. 오늘 선발은 박세용 와이드너. 뭐 박세용이 이제 후반기 막판 빼고는 솔직히 다 믿고 갔죠. 왜냐면 이제 올 시즌 아니라 이제 올해 이제 뭐 아시안 게임 그것도 있기도 하고 이제 군면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던져줘야 돼요. 근데 이 마지노선마저도 무너졌죠. 3경기 동안 LG, 키움, 기아 만나서 4실점, 6실점, 6실점. 박세용 공 보면은 던지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뭔가 엉성하고 이제 제구가 안 되잖아요. 막 볼질 존나 하고. 뭐 제구만 잡히면 오늘 또 괜찮아질 수 있긴 하겠죠. 근데 최근 상태 보면은 썩 좋지가 않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박세용이 긴 이닝을 소화하지 못한다면은 위험하죠. 왜냐면은 물론 이제 롯데가 어제 이겼고 1차전에 이제 그 동점되고 연장 가서 불펜을 다 소비했잖아요. 김원중도 어제 뭐 95 세이브 해가지고 손승락보다 이제 유이긴 하고, 최준용 나름 필승조긴 하지만은 최준용도 썼고, 그리고 구승민 뭐 필승조죠, 썼고. 남은 거 해봐야 이제 뭐 김상수, 그 다음에 뭐 심재미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등등등. 얘네가 뭐 또 나올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뭐 3연투, 국내 선수들이 3연투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세영이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좀 상태가 안 좋은데 긴 이닝을 소화 못한다, 위험하죠. 물론 NC 와이드너도 이 인간도 뭐 당연히 패디와 비교했을 때 한참 이제 좀 못 믿어요. 못 믿었긴 한데 그래도 뭐 최근에 좀 실점 좀 줄이고 있고 롯데전 뭐 컬스 찍었고, 그리고 어제처럼 뭐 정보근이 투런 때리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뒤에 이제 설령 좀 무너진다고 해도 비등하게 간다고 해도 불펜에서는 NC가 지금 더 쓸 수 있는 자원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배당도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NC 찍어볼 만하지 않나. 솔직히 빠따감 자체는 NC가 좀 승리를 잘 못해서 그렇지 나쁘진 않아요. 잘 치긴 칩니다. 치긴 쳐요. 많이 출루를 하긴 해요. 근데 점수를 좀 못 내서 그렇지. 여기는 아무튼 조건적인 부분이 NC가 졌다. 여기는 NC 승 보고,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오버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와이드너도 그렇고 박세웅도 그렇고 지금 뭐 상태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오버. 뒤에서도 이제 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버. 그다음에 이제 10번째
그리고 뭐 그 뭐야 낙동강 너비는 그리고 오버도 잘 나오죠. 어제도 결국에는 반즈 대 패디언데 오버 떴잖아요. 희한하게 저 낙동강 너비는 오버가 잘 떠. 좀 에이스 투스 나왔을 때도. KT는 이제 엄상백, 그 다음에 스근 엘리아스인데 지금 엄상백이 좀 깔끔한 피칭하고 있습니다. 3경기 동안 NC, 삼성, 기아 상대로 다 2실점하면서 콜스 피칭. 근데 방심은 금물이죠. 엄상백 같은 친구들 언제든지 벌레짓 하면서 터질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 근데 이제 쓱전 자체는 그냥 뭐 적당히 잘 던져줬다는 거. 근데 오늘 또 귀신같이 터질 수도 있어요. 엘리아스 용병으로서의 역할을 솔직히 꾸준히 잘해준다고 보진 않아요. 실점을 너무 많이 깔고 가는 것도 문제기도 하고. 근데 KT 상대랑 컬스풀 무실점 피칭했는데 그때와 지금 KT 빠단의 차이가 있다. 뭐 점수를 지금 KT가 엄청 잘 내고 있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줄 타이밍에 또 점수를 잘 뽑아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빠따의 뭐 흐름 자체도 KT가 나온 부분도 있고 거기다 이제 KT가 2.5프레임 받을 수 있으니까 단지 이제 엄상백이 계속 잘 던지고 있다는 게 좀 불안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KT가 2.5면은 계속 이게 이번 시리즈 그냥 계속 KT 쪽 갔잖아요. 근데 계속 KT가 역배잖아요. 오늘도 그러면 뭐 2.5프레임 찍으면 되겠죠.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뭐 오버사이드 보겠습니다. 상배기에 너무 연투가 조금 살짝 불안해서 언어버는 오버 쪽이 맞지 않나. 그리고 엘리아스도 뭐 처맞을 수도 있는 친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대 이제 두산, 페냐 대 알칸타라인데 이 경기는 사실상 뭐 두 투수 다 제가 다 신뢰하는 투수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어요. 페냐도 뭐 두산전 다 컬스 찍었고 알칸타라는 뭐 말할 게 없죠. 하나 상대로는 뭐 극강의 피칭, 아까 위에서 말했던 그 오지마가 왜 나와? 타지마보다도 더 뭐 극강의 피칭을 보죠. 하나는 뭐 하나니까. 그리고 어제 경기도 이제 결국에는 하나가 정배를 받았잖아요. 산체스가 나왔는데. 근데 제가 이제 두산 쪽으로 봤잖아요. 왜? 결국에는 하나의 빠따를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페냐가 잘 던져줄 수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엔 빠따 흐름은 두산이 낫단 말이죠. 그래서 투수는 뭐 비슷해도 빠따 흐름을 믿고 두산 쪽을 가는 게 맞다. 물론 지난 경기 알칸타라가 간만에 처맞긴 했는데 뭐 그거는 의미 없다고 봐요. LG기도 했고 하나랑 뭐 LG 빠따는 다르기도 하고. 두산승 보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그래도 언더 보겠습니다. 두 투수는 뭐 오버를 보려면은 뭐 초반에 터진다 이건 좀 생각이 안 나고 뒤에서 뭐 미친 짓 해서 터질 그런 부분이지. 언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삼성 대 기아, 원태인 대 이을인데 뭐 지금 피칭적으로 봤을 때는 원태인이 낫죠. 원태인이 물론 실점은 뭐 2, 3실점 깔고 가지만은 안정감 자체에서 원태인이 나아요. 왜냐면은 이유리는 뭐 볼질을 너무 많이 하는데 뭐 투구수가 스트라이커 비율이랑 비교했을 때 볼 비율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닝 소화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기도 하고 뭐 잘 던질 때야 오늘 제구가 잘 된다 그러면은 이제 뭐 나름 좌투 라인이기도 하고 잘 먹어 들어가겠죠. 또 삼성이 좌투 상대로는 팀 타율적인 부분도 좀 떨어지니까. 근데 안 되면은 이닝도 소화 안 돼요. 의미 없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두 팀이 혈전을 치렀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불펜 소모들이 많다. 기아도 보면 노예 아니에요, 노예? 뭐 임기영, 그 다음에 전상현, 뭐 정혜영 이런 친구들은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휴식 기간이 하루 있잖아요. 월요일 이럴 때 빼고는 주말 내내 나오고 뭐 지금도 계속 나오고 거의 노예 수준 아닙니까? 너무 소모가 심해요. 물론 삼성도 연달아서 뭐 쌍승현 나왔고 뭐 우겸이 뭐 등등등 뭐 했죠. 둘 다 뭐 불펜도 믿을 수 없다. 결국에는 이 경기의 포인트는 그거라 생각해요. 이닝을 누가 더 잘 먹어줄 수 있냐. 처맞더라도 누가 이닝을 더 많이 끌어줄 수 있냐. 솔직히 기아의 불펜, 삼성의 불펜 뭐 믿을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원태인이 물론 기아 상대로는 좀 약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이유리도 마찬가지. 삼성 상대로 뭐 그렇게 썩 좋았던 기억도 없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냥 원태인이 이유리보다 길게 더 잘 끌어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 최근에 페이스가 원태인이 이유리보다 낫다라는 생각 그냥 오로지 원태인 믿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삼성 거기다 역배잖아요. 삼성이 무슨 정배 받을 일도 없고 2.5 정도면은 설령 진다고 해도 그래도 막아주지 않을까. 2.5 프랜스.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오버 봐야죠. 오버. 뭐 원태인, 이을이 둘 다 뭐 상성적인 부분도 별로 좋지 않고 빠다 났고 불펜은 거의 폭탄급이기 때문에 오버가 맞겠죠. 어제도 뭐 결국 오버 떴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 한국 대 독일.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자, 요 경기인데 일단은 요 경기가 지금 뭐 콜롬비아가 6점으로 1위죠. 득실 3점, 독일 3점에 플러스 4 득실. 득실은 더 많죠. 모로코 3점에 마이너스 5, 한국은 뭐 빵점에 마이너스 4. 막 킹우에스 있죠. 킹우에스.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무슨 한국이 5대 0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상으로 잡아줘야 되고 그 뒤에 이제 경기도 보고 해야 되는데 쇼를 떨고 이거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감독이 인터뷰 기자회견 할 때도 뭐 이만큼의 솔직히 이만큼의 가능성이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나불거리시는데 안 돼요. 안 돼. 한국 경기에 보니까 토악질 나올 것 같아. 진짜로 진심으로. 원래는 내가 국대를 우리나라 남자 축구 하는 데서 잘 안 까는데 진짜 너무 끔찍해요. 키퍼랑 수비 라인들이 너무 끔찍하다. 눈이 이제 썩을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오늘 독일도 물론 이제 콜롬비아한테 일격 맞았죠. 한국이 그래도 뭐 콜롬비아 상대로는 전반 한 20분 동안은 좀 밀어붙였는데 그 사이 골 못 넣고 이제 계속 밀리면서 뒤져버린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여자 축구는 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진짜 사대가 더럽게 안 맞긴 한데 저랑 어렵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후로는 사실상 여자 축구를 가져갈 생각이 없어요.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독일이 한국 상대로 물론 이제 우리 남자 축구가 뭐 독일 상대로 세 번째 경기에서 그때 러시아 때 손흥민 골 넣고 김영호 골 넣을 때 그런 이제 좋은 추억이 있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은 너무 못해요. 너무 못하고 독일이 그때도 말했지만 제가 그나마 이제 좀 뭐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면은 신장 사이즈들이 앞선 라인들이라든지 그리고 뒤에 라인들 뭐 수비 라인들이 신장 사이즈가 괜찮아요. 그래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더골로 이런 거 잘 봤거든요. 근데 한국 봤을 때는 신장 사이즈도 크지도 않고 오늘 또 세트피스 상황에서 얼타다 골 쳐먹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독일이 또 피파 랭킹이 콜롬비아도 높은데 자존심도 구기기도 했고 1위 탈환 가려면 이제 많은 골을 넣고 이겨야 되죠. 물론 근데 이제 그 뒤에 경기가 뒤에 경기가 아니라 동시에 하는 경기가 이제 콜롬비아랑 모로코의 경기죠. 이 경기 콜롬비아가 비기기만 하면은 승점 차 때문에 1위 확정이긴 해요. 그래서 독일은 뭐 한 골을 넣든 100골을 넣든 2위 확정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 자존심 그게 이제 더 우리나라한테 이제 남자 국가대표가 따였잖아요. 저번에 월드컵 때. 근데 또 이제 똥 싼다? 그럼 진짜 한국은 독일 킬러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거 생각하면 각 잡고 그래도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를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 물론 이제 뭐 무캐고 콜롬비아가 이기고 뭐 그 2위 진출한다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자존심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 말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 너무 못해서 독일승 볼게요. 그리고 또 마인승까지도 보고 2.5 마인승까지도 뭐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요 경기에서 딱 하나 조금 이제 너무 생각이 많아도 진짜 생각이 많아도 그게 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좀 이상한 부분은 이거예요. 모로코랑 독일이랑 했을 때 6대 0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그때가 출발 핸디가 그 일반생도 없었어요. 2핸디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했고 근데 오늘 이제 한국 대 독일이잖아요. 근데 짱깨식으로 계산했을 때 한국이 모로코한테도 졌잖아요. 근데 왜 얘는 2핸디부터 아니고 일반승도 있고 1핸디부터 시작하지? 요게 조금 수상하긴 한데 근데 또 이제 만약에 다른 입장으로 보면은 결국엔 그거죠. 이 책정하는 것 자체가 한국이 모로코보다 피파 랭킹이 높잖아요. 피파 랭킹이 높아서 그냥 이거부터 시작하는 걸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생각이 존나게 많으면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네요. 아무튼 요게 조금 짱캐식으로 계산하면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뭐 요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태국 낭자 응원 눈이 썩어서 못하겠어요 진짜. 모로코 대 콜롬비아 2.5 마인까지 거의 처음 아닌가요? 그만큼 못한다고요. 그만큼 못해요. 물론 독일도 콜롬비아한테 지고 하긴 했지만은 아니 못 보겠어 진짜. 한국 축구 그때 모로코전인가 잠깐 보는데 그 초반에 선제골 먹히고 그 뒤에 아니 그게 뭐랄까 밀지만은 한국이 모로코 상대로 뭐 점유율도 가져가고 밀긴 밀지만은 뭐랄까 슛하는 거 보면은 패스랑 슛하는 거 보면은 이거 뭐 진짜 연습을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그 골문을 다 비껴가게 차지? 예. 임팩트도 정확하게 맞추지도 못하고 패스도 뭐 환각 패스에다가 특히나 그 측면에서 크로스 올릴 때나 아니면 컵백 할 때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이거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모로코 대 콜롬비아 이 경기 아까 위에서도 말했지만은 뭐 콜롬비아 자체는 저도 사실상 진출은 뭐 확정입니다. 모로코가 뭐 콜롬비아 상대로 뭐 8득점 이상씩 하겠어요. 득실이 마이너스 5인데 모로코는 그리고 첫 월드컵 진출이자 첫 골이자 첫 승을 우리나라한테 한 팀인데 8득점 뻗겠어요. 그래서 콜롬비아가 결국엔 그거죠. 콜롬비아가 진출은 뭐 거의 확정이고 그다음에 1위는 얘네 그거에 따라 달라지죠. 베어스공님 뭐 별풍선 100개 그냥 승점 3점 따면 감사합니다. 그냥 바로 승점 3점도 필요 없죠. 그냥 비기기만 해도 1위 확정이니까 그걸 위해서 1위를 위해서 그냥 뭐 제대로 돌릴지 아니면 좀 미래를 위해서 어차피 진출 확정인데 사실상 뭐 비기기만 해도 1위 확정인데 로테 돌리자 해갖고 경기를 좀 어지러워질지 그거만 걱정인데 그래도 감독이 생각이 있다면은 뭐 무리수는 안 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언더사이드 쪽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혹시나 뭐 로테 돌릴 수도 있고 경기력이 쓰레기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자 축구 보면은 뭐 경기력이 너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무앤무 쪽으로 그냥 보시는 게 낫지 않나. 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끝.